6번 x의 수요함수는 q는 100-p이고 공급함수는 q는 p이다. 소비자에게 단위당 10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세금의 총액은 p는 가격이다. 조세의 경제적 귀착에 대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귀착되는 세금의 총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소비자에게 부과를 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귀착은 중요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귀착되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더 탄력적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측이 상대방에게 조세를 더 많이 전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도시를 하고 만나는 최초의 균형점 E 제로록 할 때 이것은 Q가 50이고 P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단위당 10의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포함된 것이든 포함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자기가 내는 가격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전과 똑같은 가격을 내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급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가격이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가격에서 세금을 뺀 것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하방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만큼 하방 이동해서 절편이 각각 90인 이러한 직선이 되고, 이 직선과 공급 함수가 만나는 이 점내 생산량이 45가 되고 가격은 원래의 수요 함수 높이인 55가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기존의 가격 50에서 55로 5만큼 가격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소비량은 45가 되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총액은 55와 50의 차이인 5 곱하기 소비량 45가 돼서 22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이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세금의 총액은 전체 총액에서 절반이 됩니다. 이것은 이 전체 세금액이 단위당 10의 세금 곱하기 균형 생산량 45를 곱하면 450이 되죠. 450에 반이 225니까 절반만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최초 균형점에서 소비자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생산자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해보면,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제일 끝에 있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dp분의 dqd는 이 수요함수를 전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dqd는 마이너스 dp가 되고, 이 앞에 마이너스 dp분의 dqd가 1이 됩니다. 그리고 q랑 p는 최초 균형이 50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1이 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 곱하기 1에서 1이 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역시 이 dp분의 dqs는 이것을 전미분하면 되는데 바로 1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동일하게 50분의 50이니까 역시 1이 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1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이 원점을 지나는 공급함수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라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서로 같기 때문에 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생산자에게 부과되든 최종적으로 경제적으로 귀착되는 세금의 총액은 반반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450에서 반을 가져온 225가 귀착된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7번 A기업의 판매 자료가 나와 있고요. 판매량이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 한개 수입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한개 수입이라는 것은 판매량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수입의 증가분을 의미하고요. 판매량이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 한개 수입을 물어봤으니까 판매량이 3일 때의 총 수입에서 판매량이 2일 때의 총 수입을 빼면 답이 나오겠죠. 판매량이 3일 때의 총 수입은 3 곱하기 8에서 24가 되고, 판매량이 2일 때의 총 수입은 2 곱하기 9에서 18이 되고, 그래서 이 차이가 판매량이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 한개 수입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A기업과 B기업의 전개형 게임이다. 기업 A와 기업 B는 각각 전략 X와 전략 Y에 따라 다른 보수를 얻는다. 이 전개형 게임의 완전 균형은 게임이론 문제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부분게임 완전균형을 구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으로 간단하게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분게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체 게임의 일부지만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 게임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부분게임이 이 B기업은 두 개의 부분게임에 직면해 있고 A기업은 하나의 부분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부분게임은 3개가 되고요. 그 다음 부분게임의 완전균형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빙성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시균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시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의 짝을 의미하고 내시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분게임 완전균형은 내시균형 이외에 이 신빙성 조건도 충족을 해야지 균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 신빙성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전략에 내포되어 있는 위협이나 약속이 신빙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공허한 위협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떠한 전략을 택하겠다 라고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이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할 때 부분게임 완전균형이 되고, 하지만 이 부분게임 완전균형은 B기업 입장에서는 A기업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전략을 택하게 되고, A기업도 자기가 어떤 전략을 택했을 때 B기업이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지를 예상해서 자신의 전략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게임 나무의 마지막 단계에서 역으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역진귀납이라고 합니다. 즉 A기업은 B기업이 어떠한 최적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예상을 해서 자신의 전략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게임 완전균형은 게임나무의 마지막 단계에서 출발해서 역으로 올라가면서 균형을 찾는 역진기납을 통해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B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노드, 이제 마디라고 하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쪽에 부분게임에서 B기업은 X전략과 Y전략을 택할 수가 있는데 Y전략을 택했을 때 보수가 더 크죠. 그래서 B기업은 Y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게임에서는 X를 택했을 때가 더 보수가 크죠. 그래서 아래 마디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B기업은 X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A기업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전략을 택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B기업이 이 위에 있는 마디에서 게임을 하게 된다면 Y를 택해서 A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수가 300이 되고, 하지만 아래의 마디에서 게임을 하게 된다면 B기업이 X를 택해서 A기업은 400의 보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A기업은 위의 마디로 가서 B기업이 Y를 택하게 하는 것보다 아래 마디로 가서 B기업이 X를 택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보수를 100만큼 더 크게 해주기 때문에 A기업은 Y를 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B기업과 A기업이 내시 전략에 따라서 균형을 찾은 것이 되고요. 즉 A기업이 전략 Y를 택하고 B기업이 전략 X를 택한 것입니다. 즉 이때 A기업은 X냐 Y냐 이런 전략 중에 Y를 택한 것이고, B기업은 만약 A가 X를 택한다면 나는 Y를 택하겠다, 아니면 A가 Y를 택한다면 나는 X를 택하겠다 라는 조건부 전략이 B기업의 내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B기업은 전략을 Y로 바꿀 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Y로 바꾸면 자신의 보수가 200만큼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A기업 입장에서도 이 Y를 X로 바꿀 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보수가 400에서 300으로 100만큼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해서 자신의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시 균형이 되고요. 그러면 이 내시 전략의 짝인 A가 Y를 택하고 B가 X를 택하는 이 전략이 신빙성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B가 나는 A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든 무조건 X를 선택하겠다 하는 조건부 전략을 택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A기업이 X를 택했을 때 B기업은 X를 택하는 것보다 Y를 택하는 것이 자신의 보수를 더 크게 해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B기업이 나는 무조건 A가 X든 Y든 나는 무조건 Y라는 전략을 택하겠다 라는 조건부 전략을 했을 때도 A가 실제 Y를 택했을 때 B기업은 X제를 택하는 것이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Y를 무조건 택하겠다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B기업이 만약에 A가 X를 택하면 나는 X를 택하고 A기업이 Y를 택하면 나는 Y를 택하겠다 라는 것은 더더욱 신빙성이 없죠. 따라서 A기업이 Y를 택하고 B기업이 X를 택할 때 나오는 결과인 A기업이 400을 얻고 B기업이 300을 얻는 이 조합은 신빙성 조건도 만족하는 전략의 짝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A기업은 전략 Y를, B기업은 전략 X를 선택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